안녕하세요. 반자칭 영어학습 전문가 상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강사의 선택에 있어서 전공을 한 강사와 비전공자 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지만 영어 과목에 있어서는 전공한 강사와 비전공한 강사는 그 이후에 연구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러니까 전공을 했다 안 했다, 그 강사가 강의를 시작했을 때 시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무런 공부를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당연히 전공한 강사가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전공을 한 강사들은 어떻게 영어를 가르치는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공한 강사들은 좀 기본적인 영어에 대한 태도가 약간은 다릅니다. 비전공하신 분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을 하시고 비전공을 하신 것이 그 이후에 연구가 없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만 그런 거고요. 만약에 전공을 했던 안 했던 그 이후에 연구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강사가 있어요. A라는 강사가 있고 B라는 강사가 있습니다. 근데 A라는 강사는 전공을 했고 B라는 강사는 전공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두 강사가 그 이후에 똑같이 연구를 계속해서 한다고 한다면 이 두 강사 모두 훌륭한 선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A라는 강사는 전공을 했고 B라는 강사는 전공을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둘 다 연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그나마 더 나은 강사는 전공을 한 강사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전공과 비전공은 출발선에선 차이점이 있는데요. 근데 강사들이 연구를 꾸준히 해 나가다 보면 전공과 비전공의 의미는 별 차이가 없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전공을 했지만 전공을 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의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사전 선택에 있어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죠. ma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man이라는 단어의 품사를 이 한국식 책이라고 할까요? 영안사전에서는 형용사로 다루고 있고 하지만 영영사전 계열에서는 한정사라는 품사로 다루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학교 전공책에서 man이라는 단어는 뭘로 나오겠습니까? 한정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신의 발전된 영어학의 내용을 전공자들이 대학교에서 놀지 않았다고 하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공하신 분들은 이제 대표적인 게 학교 선생님들이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은 대부분 전공자들이죠. 임용시험을 통과하셨다면 전공학습을 안 하면 임용시험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영어 카페가 있는데 탑라인 카페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끔 임용시험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요. 무진장 어렵습니다. 무진장 어려워요. 심지어 정답이 공개 안 됩니다. 정신없습니다. 강사들, 임용고시 강사들의 정답이 갈려요. 그래서 뭐가 맞냐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저한테 질문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전공적인 시험을, 전공의 내용을 가지고 다루는 시험을 치른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최신의 영어학 내용이 머릿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론 이 선생님들이 고등학교나 이제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실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배운 내용을 버리고 가르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미 한국의 영어는 그 메이지 유신 때 체계화된 그 내용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어요. 그게 한국 영어의 99%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때 전공하신 분들은 그걸 다르게 배우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잘못되어 있었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세요. 근데 다시 나중에 가르치실 때는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신다고요. 왜? 이게 약간 계란으로 바위 치는 느낌이거든요. 나 혼자
대학교 때 배웠던 내용으로 다 바꿔서 가르쳐야지. 이게 안 됩니다. 큰 흐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큰 흐름을 따라가십니다.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시는 분들이죠. 하지만 비전공하신 분들은 몰라서 그냥 그 기존의 방식이 최선이고 진리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전공과 비전공하신 분의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나라의 주류가 되는 체계에서는 문장의 구조를 5형식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5가지 형식. 그러니까 문장 5형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싫어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몇 형식 동사니? 라는 질문이 나와요. 이건 몇 형식 동사니? 몇 형식이라는 것은 무슨 진리가 아닙니다. 5형식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대학교 문법책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대학교 문법책 보니까 7형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영어가 7차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7차 교육과정에서는 그 7형식 체계가 기본이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문장을 7가지 이용으로 나눠서 설명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한국 영어의 공교육의 기초 토대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대학교 때 7형식 체계를 배우지만 학교에서 현장에서는 5형식을 가르치고 있는 현실,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긴 합니다. 용기가 없으신 거예요. 두려우신 겁니다. 하지만 알고는 계시다는 거죠. 알고는 계시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얘들아, 문장의 5형식이 진리는 아니야. 영어학에서는 7형식으로 나누기도 한단다. 그리고 너희들이 배우는 7차 교육과정은 원래 7형식이 기본 체계야. 하지만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에서 선생님이 새로운 걸 추가하기보다 그냥 알고 있는 내용 안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5형식으로 설명할게. 이런 선생님들이 분명히 계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전공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5형식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공하신 선생님하고 비전공하신 선생님의 시작 부분에서의 차이점이에요. 시작 부분에서. 그러니까 강의를 시작하실 부분에서. 하지만 비전공하신 분들 중에도 깊이 있는 내용을 알고 싶다. 나도 전공의 내용을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학교 때 배우는 영어학 내용이 무진장 어렵거나 그렇진 않아요. 물론 진짜 어려운 건 어렵습니다. 근데 대학 문법, 그냥 스쿨 그래머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수준이라고 하면 비전공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책을 사서 공부를 하시면 스스로도 깨우칠 수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학자는 이렇게 분석을 하는구나. 그렇게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은 비전공을 하셨다고 하실지라도 분명히 영어를 보는 안목이 바뀌시고 영어를 가르치는 태도가 바뀌실 수 있고요. 전공자와 다른 면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전공자 중에서도 대학교 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사회 나와서 할 거 없어가지고 학원 강의를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비전공자 분들이 강의하는 거랑 큰 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공자하고 비전공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이 이제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얼마나 연구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다 보면 절대로 옛날 방식 그대로 가르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체계라는 것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새로운 최신의 영학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옛날의 체계는 너무 얘기가 많고 옛날의 체계로 설명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 이거 하나 설명하면 너무 쉬워지는데 이거 설명하는 거 어떨까? 대표적인 거 하나만 드릴게요. 그 문장 성분의 SV죠. SVOCA 이렇게 4개를 배우잖아요. 이 4개를 배우는 게 5형식 체계고요. 여기에 A라는 문장 성분 하나를 추구하는 것이 7형식 체계가 되는 겁니다. 이 A라는 것이 뭐냐면 부사어라고 하는 문장 성분이에요. 근데 이 부사어라고 하는 문장 성분을 아마 학부모님들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거 하나만 배우면 영어 문장의 설명이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영어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져요.
그러니까 영어학을 제대로 공부하신 최신 내용을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A라는 저 분장 성분을 설명을 하신다고 하면 아이들의 이해가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공하시거나 비전공하시거나 이거는 자기의 개인적인 연구를 통해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 이 재밌는 거는 이 부사어라고 하는 게 국어에서는 배우거든요. 국어에 부사어가 존재하는 것은 같은 그 언어학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언어학이 있고 그 언어학에서 국어학, 영어학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학생들은 오히려 이해를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어 선생님들은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약간 내용이 샜는데요. 전공과 비전공은 시작에서 차이점이 있지만 연구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연구하는 선생님들이 진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전공한 선생님들은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갖추고 계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모르시면 전공하신 선생님을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는 있다. 하지만 비전공하신 선생님이라고 해도 그런 분들 계세요. 예전에도 보면 되게 유명했던 그 실력파라고 알려진 선생님들 중에 비전공하신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런 선생님들은 그 이후에 연구를 꾸준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강의를 듣는 것은 전공한 선생님들의 강의 듣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누구냐? 전공했지만 공부를 게을리해서 비전공자나 마찬가지 선생님. 그 다음에 비전공하신 선생님인데 연구도 하지 않고 자신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대로 강의하는 선생님. 그런 분들이 정말 위험한 선생님들이고요. 그런 분들 중에 유명한 선생님이 있을까라는 의문 있습니다.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있습니다. 봤습니다. 그 영어를 아는 선생님들은 다 압니다. 그런 선생님을 선택하게 되면 개념 자체를 잘못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오류가 없는 내용을 배워야 되잖아요. 오류가 있는 내용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설명의 시작은 전공이 중요하냐, 전공과 비전공의 차이점에 대한 얘기를 하려 했지만 결국은 내용 끝은 마찬가지입니다. 강사의 이력, 커리어의 시작에 있어서 전공과 비전공의 차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와 똑같이 결국은 오늘 설명도 연구를 하는 선생님과 안 하는 선생님 나눠줄 분이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공 여부는 큰 중요성이 없다. 연구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다. 연구를 했냐 안 했냐를 파악하는 방법은 사실상 개인이 그 학생들이 알기 쉬운 부분은 아니다. 이 부분이 궁금하시면 좀 영어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조언 얻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약간 좀 내용이 좀 중언부언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잘못 다루면 되게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전공을 한 사람이 무조건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공한 사람 중에도 도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전공하지 않은 사람 중에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강사의 강의를 영어를 좀 잘하는 분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이 하는 내용이 정확하냐라는 질문을 하시면 영어를 좀 하는 분들은 판단을 잘 하실 수 있어요. 전공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을 받으시면 그러니까 강사가 선택하는 강사 있을 수 있습니다. 강사가 인정하는 강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업체 세계 업체에서 제가 인정하는 강사들 다 있습니다. 그런 강사들 잘 선택하셔서 아이들이 더 훌륭한 내용, 정확한 내용을 배웠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